평생 한 사람과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꿈을 꿨었고, 많은 실패 끝에 겨우 임신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30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번듯하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 반면 저는 30이 되었어도 아직 철부지에 가까운 성격이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만나온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혹시라도 시댁에서 구박당할까 하는 걱정을 아내도 내서 좋았죠.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너는 시댁 없고 제사 지낼 필요 없어서 좋겠다면서요. 하지만 평생 문제없이 행복할 것만 같은 저희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늘 하나의 엄마가 되어 열심히 키워내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동안 외로웠던 건지 복작복작한 집안 분위기를 원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한 이후로 쭉 임신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잠깐 걱정했지만 저나 남편은 둘 다 건강 체질이에요.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튼튼하거든요. 비타민이나 그런 것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남편은 원래 담배는 일절 안 피고 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는 거겠지. 아직 신혼초니까 그냥 좀 더 신혼생활을 즐긴다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며 계속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쯤 되니 정말 걱정스러워져서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불임 클리닉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내내 불안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는 저희 둘인데 혹시라도 둘 중 한 명이 정말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라도 입양을 알아봐야 하나? 인공수정으로는 어떻게 안 되려나? 온갖 걱정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결과는 둘 다 임신이 힘든 몸이란 거예요. 100%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긴 힘들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도 있다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저희 부부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이미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죠. 남편도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눈에 띄게 말수가 적어지더라고요. 본인도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 충격받은 건지 그래도 그 후에 먼저 기운을 차려서 그때까지도 우울해 있던 저를 북돋아 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칼같이 퇴근해서는 저녁을 꼭 같이 먹으려고 하고 저녁밥 차리는 것도 일이라며 밖에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리고 나가서 저 맛있는 거 먹이려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저를 위해주는 남편에게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하고 가만히 냅두라고 짜증냈었지만 결국 남편 지극정성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거나 영화 보러 나가거나 해서 마치 연애하던 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제가 아이의 두 손을 각자 꼭 붙잡고 걸어가는 부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문제없이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면 저런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잠시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가족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여보, 난 아이 없이도 지금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죄책감 같은 건 가질 필요 없어. 남편은 혹시라도 제가 죄책감에 휩싸여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하기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온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즘은 결혼했다고 꼭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래.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꼭 우리 원하는 대로만 자란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쩌면 이대로 둘이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 둘이서 젊게 살면서 오랫동안 행복하자. 이렇게 자주 데이트하면서 말이야. 남편의 다정한 말에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기력을 되찾았고 남편과 둘이서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어요. 여전히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 어딘가 쿡쿡 찌르는 듯 했지만 금세 까먹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기왕 아이 없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살 거라면 저도 잃어버린 취미를 다시 찾고 싶다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이리저리 새로운 걸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재봉 기술이 가장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안 입는 옷을 꺼내서 이리저리 리폼하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새로 해서 아예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거에 한참 재미가 들렸었죠. 오랜만에 이런 삶에 대한 충만감을 느껴본 것 같아서 남편 말대로 아이가 없어 오히려 좋은 점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도 다시 일에 열심히 집중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열심이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든 혼자 알아서 다 처리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역부족이라 어쩔 수 없이 비서라도 한 명 뽑아야겠다고 하고 저녁 먹을 때 말하더라고요. 저야 뭐 회사 일이야 전적으로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러려니 대충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던 어느 날 취미로 하는 재봉 수업을 듣고 집에 가려던 참에 마침 남편 회사도 가까이라 오랜만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려고 사무실 근처에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갓 대학 졸업한 듯한 20 중반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당황해서 차에서 내려서 남편을 불렀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나온 김에 당신 일 끝나면 맛있는 거나 같이 먹자 하려고 사무실 닿아서 전화 걸려고 했는데 마침 당신이 나왔다고 상황 설명을 했죠.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하면서 자기 옆에 여자한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 얘기 들어서 대충 눈치챘겠지만 내 집사람이야. 당신도 인사 나눠. 전에 새로 뽑는다고 했던 비서야. 알고 보니 남편이 전에 저녁 먹을 때 지나가듯 새로 뽑겠다고 말했던 그 비서였습니다. 반갑다고 짧게 인사를 나누고는 남편과 저는 원래 목적대로 그냥 저녁을 먹으러 갔죠. 제 친한 친구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대충 얘기하니 비서가 젊은 여자라 신경 쓰일 수도 있겠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뭐가 신경 쓰이냐고. 그렇게 젊고 앞날 창창한 애가 굳이 늙은 남자를 왜 만나겠냐고. 그리고 남편도 일부러 여자를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중에 제일 능력 있어서 뽑았겠지. 내 남편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런 것도 못 믿으면 결혼 생활 어떻게 하겠냐 하고 말았어요. 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는 하긴 그런 걸로 뭐라 하는 건 너무 의부증 같다. 그렇지? 하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장난 섞인 말투로 그래도 바람이 나 바람 핍니다 얼굴에 써놓고 피는 거겠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피는 거니까 더 무섭지 하더라고요. 얘가 끝까지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 좀 화났었는데 황급히 전화를 끊어 다시 전화 걸어서 뭐라 하기도 애매해서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친구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어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입맛도 없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이마를 만져보니 미열도 좀 있고 해서 몸살이 오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튼튼했는데 갑자기 웬 몸살인지 의아해하며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 증상에 대해 설명하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가끔 임신 초기 증상이랑 이런 가벼운 감기 증상이랑 혼동되기 쉬운데 혹시 짐작 가는 게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불임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했죠. 그런데도 그 의사분은 혹시 모르니 산부인과 한번 들러보래서 결국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미 아이에 대한 미련은 접은 상태였고 결혼 생활 6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생겼을 리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저보고 임신이란 겁니다. 저는 믿기 힘들었지만 모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의사분도 축하한다고 말해주셨죠.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도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도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이 없이도 괜찮다 생각해왔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기르자고 서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고 얼마 안 있어 남편네 회사에 일이 생겨 남편이 집에 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잠도 회사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제 얼굴 보려고 아침에 시간 내서 회사에서 왔다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한다고 말하고는
아침도 안 먹고 다시 출근했죠. 임신 중이라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에게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서러움을 쉽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장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낯익은 아가씨가 눈에 띄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인부복을 입고 있어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남편 회사 앞에서 만난 남편의 비서더라고요. 깜짝 놀라 다가가서 인사하는데 그 아가씨도 놀란 눈으로 절 보더라고요. 어머, 이 아파트 살았어요? 아, 네. 저 기억하죠? 전에 제 남편한테 소개받았는데. 기억나요. 근데 저 이제 그 회사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남편이 따로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혹시 임신해서 회사 관두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아가씨의 배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아니요,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제가 건드려 화가 났나 싶어서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저도 지금 임신 중이라 반가운 마음에 죽책맞게 그만. 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가씨가 또 당황해서 묻는 겁니다. 임신하셨어요? 네. 초기라 티는 잘 안 나죠? 하고 웃으며 대답하는데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로 휙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어쩌다가 어린 나이에 임신했나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아가씨가 보여준 이상한 태도 때문에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말해줬어요. 나 전에 당신이 소개시켜준 그 비서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만났다?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살더라고.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비서 일도 그만뒀다 하던데 언제 그만둔 거래? 뭐 짧게 일하고 그만두고 요즘은 다들 그렇지 뭐. 뭐 둘이 별 이야기는 안 했어? 하고 남편이 담담하게 묻더라고요. 원래 남일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저런 걸 묻나 싶어 의아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별 얘긴 무슨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뭐. 그리고 며칠 후 제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장된 번호가 아니라 누군가 했죠. 전화를 받았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만났던 사장님 전 비서예요. 그 아가씨가 나한테 웬 연락인가 싶어 당황했네요. 그런데 아가씨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아빠가 사모님 남편이에요. 사장님이요. 할 얘기가 많은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어 집 근처 카페에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망설이다 입을 열더라고요. 저랑 사장님 처음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아이가 생겼고 이 사실을 사장님한테 말하니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아파트 한 채 해줄 테니 입 다물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전 진심이었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는데 그땐 제가 생활이 어려워서 알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꽃뱀으로 몰아서 퇴사시킬 거니까 아파트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모님 임신하신 거 알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동안 연락 주고받은 거 사진이나 그런 거 제 핸드폰 뒤져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죽을 죄 지었어요. 그렇게 다 털어놓고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엉엉 우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남편이 뒤로는 다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다니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후에 보여준 문자 내용이나 사진은 제게 잔인할 정도로 이게 사실이란 걸 확신시켜 주더라고요.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료들 전부 보내드릴게요. 사죄하는 뜻에서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증거들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임신도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나 한참을 머리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대로 덮어두고 모른 척 살기에는 제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당신 그동안 나 속이면서 잘도 바람피고 다녔더라? 의사도 틀릴 때가 있나 봐. 당신도 분명 임신이 힘든 몸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고 그 비서까지 2명이나.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 다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빌더라고요. 여보, 정말 딱 한 번 실수야. 딱 한 번.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 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제 아이도 생겼고 나도 다신 그런 짓 안 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하면서 싹싹 비는데 그 사이에 이미 정이 떠난 건지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됐으니 그냥 이혼할 거고 친정가 있을 거니까 찾지 말라고 하고 뒤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최후의 발악으로 못 가게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져 균형을 못 잡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선명하질 않아요. 넘어진 직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배를 부여잡았던 거랑 구급차 소리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유산됐다고요. 병실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엄마도 저를 안으며 같이 울어주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퇴원 후에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친구의 소개로 이쪽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에게 남편의 비서로부터 받은 증거를 보여주니 이만하면 유책 배우자로 법원에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니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다 무시했어요.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저희 승소였어요. 남편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제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아이를 가지기 쉬운 몸이었으면 자기가 이렇게 밖으로 놔둘 일도 없지 않았겠냐면서 독설을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뭘 잘못했는 줄 모르고 있구나 싶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까 싶었지만 그냥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전부 그 아가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에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울던 그 아가씨의 표정을 보니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이미 제게 사과도 해서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미련한 건가요? 그래도 더 이상 소송으로 머리 복잡한 건 싫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후로 남편네 회사는 남편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고 이미지 실추로 인해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 결국 파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서 아가씨는 결국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종종 저한테 장문의 문자랑 선물 같은 걸 보내와요. 자기가 잘못한 거 평생 사죄하겠다는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해서 그냥 딱 그 정도의 교류만 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 재봉기술 갈고 닦은 걸 토대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개인이 원하는 옷을 의뢰하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맞춤 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보람도 있고 수요도 있다 보니 생각보다 벌이가 짭짤합니다. 늘 행복할 것 같던 인생에도 비극은 생기고 비극이 생기더라도 다시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지는 게 우리 인생인가 봐요.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기만을 기원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